그래서 보습제를 또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직접 쓰시는 거 실제로? 저희 아이도 아토피 피부염이 또 있어요. 가끔 목욕시킬 때 좀 풀어서 목욕시켜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강현진 정한미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우리 이야기에 들어서기에 앞서 정 원장님께 땡시험을 하나 볼까 해요. 갑자기 시험을 맞추면 상금 있나요? 첫 번째 문제, 거꾸로인데요? 겨울? 애기? 9월? 모르겠는데 이거는? 5초 지났고요. 두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아, 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네, 정답을 아토피 피부염. 미인 이런 거 써야 되나요? 네, 정답을 잘 맞춰주셨네요. 정 원장님, 저희 이 이거는 뭐예요? 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애기들이 잘 생길 수 있다? 겨울에 심해진다. 9월은 뭐예요? 저건 모르겠어요. 9월 14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에요. 그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로 지정이 될 만큼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과를 대표하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아토피가 심하면 극심한 가려움증과 고통으로 삶의 질이 저하가 되죠. 반면 꾸준히 관리를 잘 하면 저처럼 원래 심하게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피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광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아토피를 둘러싼 잘못된 오해, 민간요법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아토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랜 아토피 피부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후 2개월부터 아토피를 알아오셨던 그 가려움증의 달인 효자손 강현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강 원장님, 그 아토피 피부염이 일단 뭐예요?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전적 소인,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의 이상,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으로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아토피 관련 질환,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자녀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유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토피는 정말 환경적인 요인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약간 아토피 환자분들을 보면 피부가 약간 신호등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자거나 컨디션 떨어지면 그게 피부에 바로 확 나타나잖아요. 빨간불 켜지는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건조한 기후, 덥거나 땀이 나는 환경, 자외선, 대기오염, 음주 이런 여러 가지 악화 인자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아토피 피부염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한창 공부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잠 못 자고 이런 중고등학생 시절에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했고요. 좀 현재는 좀 많이 좋아져서 가끔 겨울철에 건조하거나 음주하고 나서 피부가 또 이제 건조해질 때 이럴 때 좀 조금씩 올라오는 거 말고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강 원장님처럼 이제 잘 좋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관리 방법을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승전 보습인데요.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에 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부 장벽은 전쟁으로 따지면 최전방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최전방을 지키는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가 안 되니까 전쟁에서 지고 초토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도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 곰팡이, 진균 이런 물질들로부터 방어를 못하게 되고 결국 피부염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습제입니다. 피부 장벽의 주요 성분, 우리 줄임말로 세콜지라고 하거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보습제를 또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직접 쓰시는 거 실제로? 네, 쓰고 있어요. 아토베리어 크림이라고 이 제품을 제가 좀 애용하고 있고 저희 아이한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로이드 제품도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인텐시브 크림도 있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인텐시브 리치 크림 이렇게 크림 외에도 로션도 이제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건조하다고 각질이 우두두두 뜨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스크럽 밀기도 하시고 뭐 필링제 뭐 이런 거 심지어는 때타올로 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뭐 그런 거 조금씩 해도 되거든요. 뭐 하고 나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마찰을 많이 해주면 자극이 이제 돼서 뒤집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고 보습제로 이제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예로 샤워할 때 지나치게 뭐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막 마사지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들 모두가 좀 이제 지나치게 할 경우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한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온천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족끼리 온천을 하러 가곤 했었는데 분명 이제 이 온천물이 되게 유명하고 피부에 좋은 물이라고 했는데 온천만 하고 오면 저는 피부가 더 뒤집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이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오래 목욕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목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또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가볍게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씻고 나서 막 뜨거운 드라이기로 막 말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씻고 나서는 피부에 물기가 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음식도 조금 실제로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음식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5세 이하, 특히 3세 미만의 소아에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이 아이가 뭐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악화된다. 그러면 그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연령대의 소아나 성인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음식물을 제한하면 오히려 영양결핍이 될 수가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의심이 된다 하면 무작정 제한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는 민간요법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무래도 좀 피부과 약은 독하다라는 인식도 좀 있고 대부분의 이 민간요법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이 좀 자연산이거나 식물성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방법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이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가뜩이나 피부가 예민한데 이런 민간요법들을 이제 하면은 되려 피부에 심한 자극이 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요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해요. 가끔 저희가 처방하기도 하죠. 네. 이는 감마 리놀렌산 등의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아토피 피부염에는 피부 내 필수 지방산 대사 이상이 동반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맞이꽃 종자유가 아토피 피부염의 호전 상태를 유지해주는 보조 치료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타민 D나 락토바실러스 균이나 비피더스 균과 같은 유산균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영양제들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복용해서 특별히 부작용도
거의 없고 나쁠 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보조적으로 좀 드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강 원장님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목욕은 그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할 때는 이제 너무 과하게 하면 물론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세정제를 쓰는 게 피부에 증식하는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염이 좀 너무 심한 분들은 이런 세정제가 이제 닿기만 해도 막 너무 따끔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오트밀이나 쌀겨, 뭐 녹말가루 욕조에 좀 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가주면 증상 완화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아이도 아토피 피부염이 또 있어요. 가끔 목욕시킬 때 이 오트밀 가루를 좀 풀어서 목욕시켜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또 있군요. 이게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피부염이 다 좋아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뭐 사용 후에 좀 더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말씀하신 거 뭐 이외에도 이제 실내 온도를 뭐 18도에서 21도 정도로 좀 선선하게 유지해주고 또 습도 40%에서 50% 정도 유지해주고 그래서 집에 저 같은 경우도 아기 어릴 때는 이제 온도 습도계 같이 측정되는 거 하나 이제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놓고 이제 온습도를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입을 때 되도록이면 면으로 된 옷 입으시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죠. 강 원장님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뭐 추가로 혹시 또 덧붙이실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절되지 않는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혹시 가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이제 가렵다와 아프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중증,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좀 겪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좀 가렵고 또 피부가 아픈 증상을 그런 일컫는 용어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이제 가프지 않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